여러분들은 평소 식사할 때 항상 본인이 먹은 밥값만 계산하고 나오시나요?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수록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게 될수록 함께 식사하는데 혼자 먹은 밥값만 계산하고 나오는 일은 지극히 드물 겁니다. 저도 최근 10년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때로는 식사 자리에 따라 함부로 지갑을 꺼냈다가 그 자리에서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이런 건방진 놈, 이런 소리도 한국에서는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네, 소위 더치페이. 한국에서는 n분의 1 또는 n빵, 일본에서는 와리깡이라고 하고요. 유럽 쪽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익숙하지만 또 많은 나라에서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유독 한국에서만은 선진국이 된 이후에도 더치페이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내가 돈 내는 게 마음 편하겠다, 이런 생각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밥을 먹는다 라는 행동에는 그냥 밥때가 돼서 식사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을 산다는 행위는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호의를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걸랑요. 이렇게 밥을 산다 라는 한국 사람들 특유의 행동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려고 하고요. 먼저 한국인들 특유의 이런 관습 때문에 식당에서 너무 깜짝 놀라서 겁을 먹었던 유럽 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내가 한국에 온 이후 가장 많이 겪으면서 또 정말 이상하게 느꼈던 말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궁금해할까? 왜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밥을 먹자고 할까? 왜 한국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한 다음에 항상 밥을 사겠다고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죠. 난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점심 뭐 먹지? 밥 먹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유럽에서는 아마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나 밥을 먹었냐는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요. 누가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물어보는 건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그이에게 이런 걸 말했더니 그건 한국에만 있는 인사라고 설명해줬어요. 유럽 대다수는 70년대부터 선진국이었지만 한국은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밥을 먹었는지 걱정해주고 신경을 써주던 것이 지금까지 인사처럼 내려온 것이라고 했죠.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한국의 인사는 그렇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유달리 밥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헤어질 때 인사로 다음에 밥 같이 먹자, 그리고 다음에 밥 한번 살게요, 이런 것도 있죠. 물론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식사 초대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건 유럽도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은 언제나 그런 말을 하니까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밥과 관련된 한국 사람들의 행동 중에 내가 너무나 놀랐고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던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운터 앞에서 서로 큰 소리를 내며 다투는 것을 봤어요. 난 그걸 보자 놀라고 무서워서 그의 팔을 꼭 붙들었어요. 그에게 경찰을 부르자고 말했지만 그는 아무 느낌도 없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표정으로 좀 기다려, 괜찮아? 라고 할 뿐이었죠. 중년 남성 둘과 여성 하나가 서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실랑이를 하는데 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지 너무 이상했어요. 심지어 카운터의 직원은 웃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 주변엔 자녀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도 여럿 있었는데 말이죠. 잠시 후 한 남성이 중년 여성의 팔목을 잡더니 자기 지갑을 카운터에 던지듯이 내려놓지 뭐예요? 빨리 계산해줘요, 빨리.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러자 중년 여성은 픽 웃으며 아이고 내가 졌다 졌어, 이러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싸우다 갑자기 웃는 걸 보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여성은 내 쪽을 돌아보며 아이고 외국분도 계신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다들 식당 문을 나섰답니다. 난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죠. 서로 자기가 밥값 내려고 하다가 저 남자가 먼저 낸 거야 라는 그의 말을 들어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로 돈을 내려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차를 타고 오면서 그가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모일 때 자기가 밥을 산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우애를 보여주는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서로 돈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요.
듣고 보니 그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담긴 했더라고요. 또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자리에 밥값을 내면 내가 더 많이 상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긴다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덜컥 겁이 났어요. 나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을까? 걱정이 되어 물었답니다. 밥 먹고 돈을 안 내면 애정이 없는 거고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얼른 말했죠. 이제 당신은 밥 먹고 돈 내면 안 돼. 내가 돈 낼 거야. 앞으로 내가 버는 돈도 당신 다 줄게. 하고요. 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내게 몇 번이나 키스해줬어요.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말이죠. 그는 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내 여자한테 쓰는 건 빼고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난 애정이 없는 여자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남자한테 다 쓰고 싶어 라고 했죠. 그는 이런 내게 그날 밤 내내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둔다는 것,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밥값을 내는 것에도 여러 가지 관습이 있다는 것, 보통은 누가 한번 밥을 사면 그 다음엔 자기가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연장자가 어린 사람에게 밥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연장자보다 먼저 지갑을 꺼내면 서운해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나이보다 직급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산다는 것, 가족의 경우 꼭 손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고 싶은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난 가족보다 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쓰는 건 그에게 쓰는 것과 같고 나만은 전부 예외니까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요. 그 말을 듣자 안심이 돼서 그의 품속에 파고 들어가 얼굴을 부비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주려고 했는데? 하고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난 전부 다 라고 말하면서요. 좀 알쏭달쏭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과 마음을 주고받는 걸 참 좋아한다고 느꼈답니다. 하루에 3번 매일 먹는 식사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다니 참 재미있기도 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다가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도 가끔씩 비슷한 광경을 보곤 해요. 때로는 어르신들끼리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고 건방지게 어디서 하며 지갑을 못 꺼내게 하는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 이젠 그런 광경을 보면 저분들은 정말 서로 친하고 아끼는 관계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웃게 된답니다. 참 재미있지 않나요? 서로 돈을 내려고 싸울수록 친한 관계라뇨. 아마 한국에서 살아야만 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싸움이 아닐까 해요. 세상에서 가장 흐뭇한 싸움 말이에요. 네, 우리에겐 아주 익숙하지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눈엔 도대체 왜 싸우는 건지 알 수 없는 모습, 그걸 눈앞에서 보고 아주 진지하게 파고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애 좀 먹었던 경험담을 풀어봤고요. 막 서로 밀치고 지갑 못 꺼내게 하고 큰 소리 내고 이런 걸 눈앞에서 봤으니 겁먹어가지고 팔을 꽉 잡고 무서워서 빨리 신고하자고. 그런데 참 설명하기가 난해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떤 외국인이 봐도 싸우는 게 맞으니까. 또 그분들이 하필이면 경상도 분들이었어요. 안 그래도 소리만 크게 내도 싸우는 것 같은 게 경상도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팔을 잡았다가 밀쳤다가 큰 소리로 막 지갑 넣으라 막 이러는데 이걸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했겠죠. 나중에 집에 오면서 설명을 하나씩 해주는데 또 얼마나 사람 확 빠지게 이쁜 집만 골라 하는지. 당도를 줄였지만 좀 달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상황이니까. 회원 전용 영상이라면 이 뒷이야기도 포함하고 더욱더 달달하고 적나라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일반 시청자용이니까 이 정도로 수위를 조절해봤어요. 보통 북유럽, 서유럽 쪽은 더치페이가 당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식사 초대도 하고 밥을 사는 경우 종종 있죠. 또 남유럽 쪽,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더치페이라고 해도 딱딱 나누진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게 한국처럼 음식을 하나 시키고 그걸 서로 나눠 먹는 문화가 없다 보니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자기가 먹은 식사는 알아서 자기가 계산한다. 그런 개념에 더 가깝죠. 그리고 한국 남자들, 특히 20대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유럽도요.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데이트할 때 남자가 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첫 데이트는 남자가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만 그런다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꼬시는 쪽이 남자면 남자가 내는 게 전 세계 어디나 보편적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북유럽, 서유럽 쪽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여자 쪽에서 남자가 더 마음에 들고 반했다. 이러면 여성이 다 내는 것도 익숙하다 이 정도? 그건 실제로 그래요. 내가 지갑 꺼낼 일 없는 일도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선 여자 쪽에서 홀딱 빠져있더라도
그래도 폼 잡느라고 내가 내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밥을 사는 것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돈 내겠다고 신랑이 하고 드자비질에 멱살까지 잡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찾아볼 수가 없죠. 외국인들이 이런 모습 실제로 보면 엄청 겁먹고 놀래가지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와 저거 싸우는데 어쩌냐고 안절부절을 못하는데요. 싸움도 싸움 나름이니까 이건 아주 흐뭇한 싸움이니까요. 이거야말로 정이 너무 과해서 호의가 과해서 벌어지는 촌극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밥을 산다는 것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니까 그리고 친한 관계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로 먼저 지갑을 꺼내게 되는 거니까요. 이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훨씬 더 잘 산다고 해도 마음은 표현하고 싶은 거죠. 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한테 밥 한 끼 못 사겠냐? 이러면서요. 네 오늘은 한국에서만 종종 벌어지는 아주 특수한 싸움에 대해 기억에 남는 경험담을 통해 풀어봤고요. 함께 밥을 먹는다 라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단순한 일도 한국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밥을 사는 행동 안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배려, 존중, 애정 그리고 특유의 정이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치페이가 일상에 스며들어 서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가 되더라도 우리 특유의 내가 밥 살게 이것 또한 없어지지 않고 함께 공존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회원 전용 배지와 함께 더욱 재미있는 경험담이 담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